안녕하세요. 금일은 2024년 가스텍에서 발표한 조선 3사의 주요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2024년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된 가스텍 2024에 참여 조선 3사의 주요 기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CD현대는 CD한국조선해양, CD현대중공업, CD현대미포, CD현대삼호, CD현대마린솔루션, CD현대일렉트릭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CD한국조선해양은 많은 기술과 제품을 가스텍에서 발표 및 전시하였습니다. 노르웨이 성급 덴버로부터 8만 큐빅미터급 전기 추진 액화수소 운반선에 대한 기본 인증, AIP를 획득했습니다. 인증을 받은 선박은 첨단 진공, 단열 기능을 갖춘 CD현대의 최신 대형 액화수소 탱크와 수소 이중연료 힘센 엔진이 탑재된 전기 추진 시스템이 장착돼 상황에 맞게 선박류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국내 조선 3사 중 액화수소 운반선에 있어서는 제일 앞선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외국에서 생산된 수소를 국내 및 또 다른 수입국으로 이송하는 수단으로는 암모니아 형태로 개질하여 운송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번에 CD한국조선해양이 소개한 선박은 수소를 영하 253도에서 냉각해 800분의 1로 압축한 액체 상태로 운송하는 것입니다. 액화운반선의 핵심 기술은 초극저온 상태에서 액화수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화물창 설계와 제작에 있습니다. 초극저온 상태는 상온과 달라 외부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재료의 물성 연구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국제 표준이 없어 각국의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CD한국조선해양이 채택한 화물창의 형태는 영상의 사진과 같이 구형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GTT 화물창 설계와는 다른 형태인 것입니다. 또한 CD한국조선해양이 적용 예정인 수소 이중연료 힘센 엔진을 개발하여 탑재하는 부분입니다. 선박의 개발과 함께 수소를 운송하는 선박에 설치되는 장비 및 기타 설비 등에 대한 국산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올바른 사업 방향으로 여겨집니다. CD한국조선해양의 선박 기술 개발에 응원을 보냅니다. 하나그룹은 하나오션, 하나엔진, 하나파워시스템이 공동으로 가스텍 2024분에 참가하였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번 전시회에서 암모니아 가스터빈 추진 렌지 운반선 모형을 공개하였습니다. 하나오션이 공개한 무탄소 추진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공개 이후 많은 조선, 해운업계 관심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새로이 선보인 무탄소 렌즈 운반선의 명칭은 오션1입니다. 공개된 렌즈 운반선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암모니아 가스터빈 기반의 전기 추진 방식을 채택해 화석 연료 없이 완전 무탄소 추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또한 현재 렌즈 운반선의 연료로 널리 사용되는 렌즈와 혼합 연소도 가능한 것입니다. 향후 연료 전지와 배터리 기술을 탑재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갖춘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선박의 발표의 배경을 추측하여 보면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는 선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박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박의 전기 추진 방식은 렌즈 운반선에 적용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렌즈 운반선의 추진 시스템의 역사를 간략히 보면 일반 스팀 추진 방식의 선박이 1세대, 2세대는 1세대보다 효율을 높인 얼트러 하이 프레셔 스팀 추진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3세대는 스팀 방식을 벗어나 디젤 엔진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투 스트로크 엔진을 추진 동력으로 사용하며 선내 전력도 디젤 발전기 엔진을 채택한 것입니다. 4세대는 본격적인 전기 추진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4세대는 디젤 일렉트릭 방식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대량으로 선박 발주가 있었습니다. 연료 엔진 구동에 의한 발전기의 전기가 추진 모터를 구동시켜 프로펠러를 움직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4.1세대는 디젤 일렉트릭 방식은 4세대와 유사하지만 2010년 이후로 북극에서 운용되는 아틱 LNG 운반선에 조금의 변형된 전기선박 시스템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4.1세대는 이중연료 디젤 전기 추진 시스템을 적용하였다는 것입니다. 5세대는 전기 추진 시스템이 시장에서 급격히 사라지고 본격적인 가스엔진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전기 추진이 시장에서 사라진 근본적인 원인은 선박 추진 시스템의 전체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스 엔진이 높기 때문입니다. 많게는 10%, 적게는 8% 이상의 효율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들이 가스 엔진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오션이 발표한 무탄소 가스터빈 추진 전기 추진 시스템에 대하여 추정하여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가스터빈을 전기 추진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력 생산을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가스터빈을 개발하여 선박에 탑재하여 전기 추진 시스템을 구동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 입장에서는 2050년, 빠른 경우는 2030년 탄소 중립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무탄소라는 큰 장점을 갖춘 가스터빈 선박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추진 시스템의 경우 주요 구성품인 추진 모터, 주파수 변환기, 프리퀀시 컨버터의 경우는 아직 외국 업체 ABB, G-에너지, 오어트사일러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업체 또는 조선소는 이들 구성품에 대한 국산화를 빠른 시기에 완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탄소 렌즈 운반선에 적용된 또 다른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만강강 렌즈 연료 탱크 맥티브, MCTB를 렌즈 운반선의 화물창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소개됐습니다. 맥티브는 하나오션이 건조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과 컨테이너 운반선의 연료 탱크로 적용된 바 있습니다. 맥티브를 화물창으로 사용하면 증발가스, BOG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등 운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렌즈 운반선을 건조하기 위하여는 화물창 설계 및 건조가 중요한 기술입니다. 안타깝게도 렌즈 화물창 설계는 프랑스 지트트가 거의 100%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트트는 조선소가 렌즈 운반선 한 척을 건조할 때 마다 성가의 5% 정도인 100억 원을 기술료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최근 렌즈 운반선 성가는 2억 6천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이 경우 기술료는 170억에 달하는 것입니다. 하나오션이 발표한 렌즈 운반선에 맥티브를 화물창을 적용할 경우 성가 경쟁력 및 지트의 특허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오션이 개발 맥티브의 비올 수준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GTT 수준과는 유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GT의 비올 수준을 보면 마크3는 타입별로 0.15%에서 0.07%까지입니다. NO96 경우는 0.15%에서 0.10%까지이며 추가로 개발한 NO96 슈퍼 플러스는 거의 0.085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참고로 비올이 무엇인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렌즈는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액화시켜 운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천연가스는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므로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렌즈 운반 과정의 여러 요인으로 화물창에서는 천연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일 오프게스라 칭합니다. 하루에 생성되는 가스의 양을 전체 화물량과 비교하여 나타내는 것이 보일 오프 레이트입니다. 또 다른 기술은 에너지 저감 기술인 로터 셰일을 선박에 탑재하는 것입니다. 로터 세일은 회전하는 원통을 뜻하는 로터와 돛을 의미하는 세일을 합친 말입니다. 로터 세일은 회전하는 원통형 돛을 갑판 위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항해 중 발생하는 풍력으로 회전하며 주변부에 생기는 압력차를 이용해 선박의 추진력을 보태어 에너지를 저감하는 장치입니다. 로터 세일을 선박에 탑재하면 6에서 8%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어 탄소 배출까지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오션의 무탄소 렌즈 운반선 개발에 응원을 보냅니다. 삼성중공업의 기스텍 소개 기술입니다. 세계 최초로 미국 성급 에이베스로부터 부유식 블루 암모니아 생산 설비 개념 인증 AIP를 획득했습니다. 부유식 블루 암모니아 생산 설비는 모듈화 구조로 해상 부유체에 설치함으로써 탄소 배출의 획기적 감축, 부지 및 인프라 부족 등 제약 조건 극복, 건조 기간 단축으로 경제성 확보가 강점인 차세대 친환경 설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블루 암모니아는 탄소 포집 저장, CS, 카어번 캡처 스토리지,
기술을 활용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90% 이상 감축한 암모니아인 것입니다. 블루 암모니아의 경우 하버보슈 공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저장하는 설비를 추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암모니아를 말한다. 참고로 브라운 암모니아는 천연가스를 개질, 리포어밍, 하여 생산한 수소, H2, 대기 중의 질소, N2를 특정 온도와 압력에서 촉매를 이용하여 암모니아 생산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식은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린 암모니아는 풍력이나 태양광으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대기 중의 질소를 합성하여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수전의 방식이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 이산화탄소 발생은 없는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가스텍 발표 이전에 미국 최대 엔지니어링 기업 KBR과 부유식 블루 암모니아 해양 플랜트 개발에 협력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KBR은 24년 9월 10일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부유식 블루 암모니아 해양 플랜트 개념 연구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KBR의 탄소 포집 기술에 삼성중공업의 해양 플랜트 전문 지식을 결합해 블루 암모니아 해양 플랜트를 개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해양 플랜트 기술 개발과 건조의 사업 방향을 정조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삼성중공업의 해양 플랜트 기술 개발에 응원을 보냅니다. 이번 가스텍 전시회를 통하여 한국조선소의 우수한 기술을 관련 업체, 선사, 성급 등에 선보여 향후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